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참신한 아이템은 있지만 홍보와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작은 기업과 청년 창업인들인데요. 온라인 홍보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시 백산면 인삼 재배농장에서 수학의 한창인 39살 청년 농업인 김태엽 씨. 4대를 이어 인삼 재배를 하고 있는 김 씨는 수년 전부터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인삼 가공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2차 가공 사업까지 성공했지만 홍보와 판로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 씨는 CJ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최하는 오크리에이터스 공모전을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활용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제작해서 SNS에 올리면 좀 더 자세하게 농장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시골뿐만 아니라 서울이라든가 부산 각지에서 볼 수 있고 멀리 관심이 있다면 전 세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판로 교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상을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서 좀 퀄리티 높은 영상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 희망이자 목적입니다. 쌀과 사과 등 지역 특산품을 이용해 디저트 식품을 만들고 있는 소상공인 김영범 씨. 김 씨는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개발해 독특한 아이디어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역시 경제적 여건 때문에 홍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씨는 선수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온라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 씨 역시 오크레이터스 공모전을 비롯한 각 기관들의 온라인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가지고 저희는 아직은 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와디즈라는 클라우드 펀딩 사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제품 홍보 및 판매를 갖다가 내년 봄부터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상품 페이지 및 그다음에 저희가 오늘도 관련된 동영상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 4월에 오픈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과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 여건 때문에 홍보가 절실한 청년 농업인과 작은 기업들, 크리에이터들과 연결을 통해 본인들이 원하는 홍보 영상과 콘텐츠를 만들어가며 새로운 온라인 시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김제시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이른바 지평선 아카데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이 열렸는데 시민 맞춤형이라고 하기엔 주민들의 관심은 부족했습니다. 과연 이 주제는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김제시청 대강당입니다. 김제시가 주민의 평생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이른바 지평선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기계설계공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주제는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김제시의 미래 전략으로 이 가운데 해양에너지 중심으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좌석 곳곳은 비었고 이마저도 어르신들의 열정이 대부분입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이번에는 인문학이나 교양, 음악과 같은 일반 강연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강의가 열린 겁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김제시가 미래 준비지역임을 홍보하고 지역민 고용과 경제 활성화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겁니다. 김제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 지원과 읍면동 청사에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지자체도 이미 도입했거나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연계한 새만금 복합단지 조성 계획의 경우 박준배 시장이 장기적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재생에너지 부품 산업, 태양광, 풍력, SRF 그런 기업, 부품 기업을 좀 제가 역량이 된다면 유치를 하고 싶다. 수요자, 즉 시민 맞춤형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는 김제시. 관련 예산은 5,4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 지역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지역에 따라 차별급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비교할 경우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지역 어린이집들이 자치단체별로 급식비와 간식비를 차별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 지역 어린이집들의 올해 1인당 급식비와 간식비 현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들마다 적게는 200원에서 많게는 500원까지 지역별로 다르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와 정읍시, 임실군 등 일부 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자치단체들로부터 추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어린이집들은 서울시청과 정읍시청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비교해 급식과 간식 지원비가 2배에서 4배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차별적 지원이 발생하면서 자치단체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들은 부적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원이 돼서 저희하고 차이가 상당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같은 정읍시를 떠나서 대한민국에 사는 어린이들이라면 어떤 시설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차등적인 지원을 받는 것보다 똑같은 균등한 어떤 급간식이 제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가 최근 전북 지역 어린이집 87곳을 점검한 결과 최소 급식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어린이집도 12곳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집 급식비와 간식비 기준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또 우리가 지방의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또 아우성이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데 예산을 우선적으로 두고 쓰냐가 중요하고 그런 지자체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관심과 또 어린이에 대한 배려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출산을 우려하며 출산율 증가 정책을 마련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자치단체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비 인상을 촉구하고 지역별 지원액 차별 해결안을 먼저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김제시 옛 도시민 요촌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사업 초반부터 행정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등 논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김제 발전을 위한 대규모 공공사업인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이 요구됩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시 요촌동의 공용버스 터미널 주변입니다. 이곳에서 금만 사거리를 거쳐 구산 사거리 일원까지 옛 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김제시는 올 초 기초조사와 기본 계획을 세우기 위해 1억 6천여만 원을 들여 강원도의 한 업체에 용역을 맡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행업체와 상관없는 무자격자 A씨가 그동안 사업을 주도했다며 명백한 사기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참여 기술자를 비롯한 등재된 용역 수행자들은 현장에서 만나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A모 씨는 여기에 등재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용역 수행과 전혀 무관한 건축사 사무소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된 A모 씨가 주도적으로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법 행위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제시 관련 공무원들은 묵인을 넘어 동조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김제시 해당 부서는 뒤늦게 행정행위 절차 위반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공신력은 실추됐고 시 행정의 관리 부실 문제가 대두된 현실이라고 스스로 진단했습니다. 이 상황까지는 잘 못됐는데 그 이유는 조치를 해서 김제시는 부자격자 A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주민에게 공식 설명한다는 방침을 시의회 측에 전달했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앞서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한간의 소문 때문에 250억 원을 들이는 해당 공익사업에 마치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처럼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제1극장짜리를 저 오기 전부터 산다고 그랬는데 박준배 시장하고 연계가 돼 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시장이 그거 사라고 하겠어요? 사라고 안 하죠. 시내 소문이 났는데 그거 사라고 하겠냐고. 제가 다시 한번 재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사실도 확인 안 해놓고 얘기하면 방금처럼 이런 결정을 제가 내리는 거예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며 사업 시작부터 1년 넘게 주도적으로 참여해온 지역 공동체는 우려스러워합니다. 꿈과 희망이거든요. 여기에서 변화 못 주면 정말로 포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김제 이제 더 이상 비전이나 희망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힘을 모아갖고 제대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제시 옛 도심의 활력을 위한 계획이 국토부 승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려하는 시선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 요금을 거리에 상관없이 단일화하는 등 주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지만 시골 지역 오지마을과 같은 경우 버스 노선이 감축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추가 개선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창군 적성면 한 시골 마을 시외버스 정류소입니다. 70대를 넘어선 어르신들이 한참을 기다려도 기다리는 버스는 오지 않습니다.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버스 운전사 부족 등을 이유로 노선 감축이 진행되면서 시골 마을 주민들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시간에 한 대만 차를 이렇게 해줘도 괜찮은데 지금도 2시간에 한 대 있는 걸로 돼가지고 불편해 죽겠는데 여기다 대고 또 축소를 시킨다 하면 이거는 농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좀 힘들더라도 농민들을 생각해서 1시간에 한 대씩만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방자치단체들은 시골 지역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 요금제로 통일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수 감소 등으로 인한 노선 감축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천일 단일 요금제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다 편리하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또 이용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을 거점 간 운영을 하기 위한 마을 환승제가 필요할 거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우리 정읍시 일부 시범 지역에 대해서 버스 환승제를 갖다가 도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지마을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버스 환승 체제 시스템도 뒤따라야 합니다. 또 인구수가 적은 시골 마을을 순회하는 소형 버스 운영안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은 5시간 동안 버스가 없는 이런 차 시간표가 없는 이런 마을이 있고 그래서 이걸 빨리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소형화해서 환승 제도를 우리 정읍시도 빨리 도입을 해야만이 교통 카드로만 쓸 수 있는 이런 카드를 만들어서 몇 세 이상, 80세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준다 하면은 아마 어느 어디보다도 활성화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구수 감소와 함께 차량 노선 축소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골 지역 주민들. 인근 지자체 간 연계를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남원시 복싱팀은 지난해 전국체전 세계체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치러지는 100회 대회에서 지난 대회 영광을 재현하려는 남원시 복싱 선수들을 김남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남원시 남원중학교에 있는 복싱체육관입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전국체전에 남원시 대표로 출전하는 복싱팀 선수들이 훈련에 구슬땀을 흘립니다. 저는 남원 시청년들 따라 저도 금메달 따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리고 현들 뒤이어 저희도 멋있는 복싱팀의 동생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열린 전국체전에서 남원시 복싱팀은 세계 체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남원시 복싱팀은 신의 유망 선수들까지 우승 후보로 거론되면서 지난해 이상의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00회 전국체전을 위해서 저희 선수들 구슬 땀방울 많이 흘렸습니다. 이번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 부상당하지 않게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남원 시민들도 선수들이 복싱 명가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남원시 복싱 선수들 더운 여름에 훈련하러 했었고요. 그동안 좋은 성적들도 있었고 힘든 기간도 있었긴 했지만 이번에도 좋은 성적으로 돌아올 거라 믿고요. 남원시 복싱 선수들 화이팅! 100회째를 맞고 있는 올해 전국체전에는 전북도를 비롯한 17개 시도를 대표해 2만 5천 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출전 지역의 명예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에게
응원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남원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를 측정한 결과 남원시가 1000점 만점에 854점으로 자율응모한 175개 시군구 가운데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지방세 징수율이 97%에 달하고 주민 참여 예산 수준이 세출 예산의 0.7%로 전국 지자체 평균의 1.5배에 이르는 등 재정 역량 분야 성과가 우수했다고 행안부는 발표했습니다. 최우수상은 전남 순천시와 대구 중구, 전남 장흥군이 받게 됐습니다. 시민에게 보다 더 다가가는 행정으로 우리 시 경쟁력을 높여서 살기 좋고 건강한 남원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창군이 방문객들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순창터미널에 관광 안내소를 마련했습니다. 순창터미널에 최근 열린 관광 안내소는 연중 무휴로 운영되며 문화관광 해설사도 배치됩니다. 그동안 순창군 지역에는 강천산 군립공원에만 종합관광 안내소가 위치해 있어 순창읍을 경유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소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순창의 관문인 터미널에 위치해 관광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알맞는 장소라고 판단하고 질 높은 관광 안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원거치 스포츠클럽 복싱팀 마이너스 24kg 이재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원거점 스포츠클럽 복싱팀 마이너스 81kg급 최민용이라고 합니다. 상대 선수들 먼저 장단점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민용이는 원투훅을 잘해요. 그리고 애들보다 더 발이 빠르고 긴장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합 성적은 좋아요. 저희 재상이 형은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를 잘 이끌어가고 항상 으쌰으쌰 하는 모습이 보기 좋고 항상 학교에서도 후배들을 잘 챙겨주고 많이 아껴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줘줍니다. 저는 라이트 훅이고 샌드백 칠 때 연습하거나 애들이랑 같이 베스복싱 하는 걸 할 때 같이 연습해요. 저의 주특기는 뭐 약간 발을 활용하면서 스텝으로 상대를 잘 못 쫓아오게 하는 거고 그 주특기를 잘 활용하려고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많이 따라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복싱을 하면 좋은 점이 일단 자기 관리가 일단 좋아지고 약간 몸도 좋아지고 다이어트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누가 건들면은 잘 대처할 수 있고 폐활량도 많이 좋아지고 다이어트가 잘 되고요. 남들한테 무시를 안 당해요. 그리고 폐활량이 좋아지고 남들보다 달리기가 빨라져요. 운동을 많이 해서 그래가지고 하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운동에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복싱이. 저는 남원 시청년들 따라 저도 금메달 따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한들 뒤이어 저희도 멋있는 복싱팀의 동생 되겠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을 계기로 꼭 금메달을 따올 것이고요. 복싱을 좀 많은 사람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메달도 많이 따서 좋은 성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금메달 따러 가자! 남원 복싱팀 화이팅!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